지금 주차가 되게 좀 난리라고 그래서 어느 대형학원 설명회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어서 주차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텍 수학 원장 정철경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학원 설명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오늘 비도 좀 오고 주차 여건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카이텍 수학의 이름은 이제 카이는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문자가 X잖아요. 그래서 X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카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만들었고, 카이스트랑 포스텍을 연결한 거 아니냐라는 동문들의 이제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의도한 게 맞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에 저희 수학과 후배가 이제 뭐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그 블로그를 봤는데, 수학은 누가 가르치고 어떤 정서에서 어떤 누구와 같이 공부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어떤 철학을 갖고 지도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이제 좀 드리고, 저도 이제 공대지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는 전 이과였어요. 외고였지만. 근데 그때는 저희가 600명이었는데 300명 정도가 스카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문과가 많고, 대학교 친구는 당연히 공대생이라서 저는 이제 약간 문이과 정인 어떤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과에서 나온 친구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다 아이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학원 생활은 이제 신림동에서 했습니다. 관악구. 이렇게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보육의 의미로서 아이들을 처음 지도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잘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를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공부를 안 해도 착하고 바르게 크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그런 아이들의 공부를 하기 힘든 아이들의 마음들을 좀 처음부터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뭐 압구정이나 대칭이나 분당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이제 수지에 제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펼치고자 2016년에 7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년 약간 이제 안 됐죠. 예. 그렇게 된 학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가 100개입니다. 근데 빨리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 7월에 5명의 동천동에 지니카이텍이라는 학원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 초등학교 이제 초등부랑 중등 저학년들을 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5명으로 개원을 했고, 이쪽 수지구청에는 2019년 11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모아 건물에는 2020년 정도에, 2021년 정도에 들어왔고, 지금은 한 초, 중, 고등부 다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다니고 있는, 약간 우리가 뭐 150명 정도 재원생이라면 중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상 학원에서는 실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어봤는데, 저는 아이들이 뭐 잘해서 간 거지 뭐 제가 잘 지도해서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랑 잘 만나서 잘 합이 맞아서 대학을 이제 잘 갔고, 지금까지는 고3은 제가 올해는 고3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고3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는 여기 카이텍에서만 이제 보낸 학생들, 그리고 제가 이게 막 붙임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애들한테 뭐 어디 갔니 이렇게 연락도 잘 못해요. 저 연락 온 애들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고, 더 잘 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 이제 제일 기억나는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민지인데, 보통은 수지부 전체에서 서울대 의가 한 명씩은 가요. 되게 좀 이슈가 되죠. 그래서 민지라는 친구를 좀 떠올려 보면은, 저한테 이제 고1 입학하고 수지고 입학하고 3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선행이 안 돼 있었어요. 놀라시죠?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대안학교 다녀가지고 뭐 선행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와서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저한테 개념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수업에선 내신 심화 수업을 하니까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동천동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9등급제에서. 그것도 대단한 거죠. 선행을 거의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1등급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뭐 되게 머리가 스마트하거나 반짝반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태도가 좋아요. 성실하고 학습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메타인지가 잘 돼 있고 내가 이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리즘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쏙쏙쏙쏙 잘 받아먹는 거죠. 한 번 수업한 거는 놓치지 않고. 네. 그런 친구였고, 그렇다고 뭐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고 이 친구가 전부 다 1등급으로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수학 3등급 받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1등급 하다가 2등급 받은 적도 있고, 전교 1등 한 번 한 적도 있고. 수지고는 전교 1등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수지고는 전교 1등이 많아요. 다 한 번씩은 해봤을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민진한 친구가 제일 이제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런 실적을 이제 올렸고, 뭐 제가 그 분당에 있을 때도 이제 민사고 친구 서울대 의대 한 명 보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실적을 적어봤습니다. 자랑 겸.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대부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갔는데,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그 이제 아무래도 자소서, 제가 자소서를 많이 이제 첨삭을 해주고 같이 의논을 하고, 예. 저는 자소서 첨삭을 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자소서 첨삭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소서에서 마이너스가 난 적은 없다 이거죠. 전부 다 합격을 했는데, 혹시 이제 외대부고나 뭐 자사고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예,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고3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고3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훈 선생님이랑 이제 황지연 선생님께서, 최훈 선생님이 이제 이과반 하시고 황지연 선생님께서 지금 콰이텍에서 졸업하는 애에서 60여 명이 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되게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6월 모의고사 성적도 1등급도 많고 2등급도 많아가지고 수지고 3 전교 1등도 있고, 제가 지금 고2반에 성복고 2랑 수지고 2 전교 1등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교 1등 왜 얘기를 하냐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머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진짜로. 와서 한순간도 안 쉬어요. 차라리 자지. 근데 보통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성실성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기 친구들이 지금 뭐 메이저 의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겨울 끝나면 이렇게 좀 붙을 겁니다. 많이 크게 제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학원을 개원하고자 할 때 제가 이제 그 재수학원에서 옥상에서 빙빙빙 돌면서 제가 개원에 대한 생각을 생각거든요. 그때 학원 이름도 다 짓고 뭐 어떤 모토를 갖고 내가 학원을 운영할까 고민했었는데 4가지입니다. 일단은 저는 최고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는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수지에서 잠깐 저도 이제 수지 구민이었다 지금 분당으로 이사 갔지만 수지에서 오래 있어 수지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수지 아이들 너무 착하죠. 저도 여러 가지 학군들이 있었지만 수지 아들만큼 예의 바르고 착한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너무 착한 아이들한테 정말로 최고의 수준의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준은 항상 대치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항상 저는 강남 문제를 풀리거든요. 최단위, 물론 이제 좀 약한 친구들은 어렵죠. 근데 이제 최장한 아이들은 강남, 분당, 수지 기출 기반으로 해서 알파란 내신 교재를 풀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수지 지역은 그 모의고사 기반이 많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신, 문이과 통합 이후의 최신 문제라든가 좀 문제수가 부족하면 10년치 4점짜리는 다 풀립니다. 한 문제 빠짐없이. 그리고 그것을 오답을 다 모아서 최다 오답이라는 데가 개별 오답 노트 만들어서 고답도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컨텐츠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리는지. 아이들은 시간이 없는데 이상한 문제를 풀릴 수 없어요. 제일 한 문제를 풀어도 정말 많은 것을 연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카이텍 수학은 전부 다 고등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학생 수학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 돼요. 고등 수학을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께 배우셔야지. 수학은 개통 수학이잖아요. 대수, 기하, 조합, 해석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대치동은 많이 다녀보시 알겠지만은 대치동은 모든 선생님들이 학력과 경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맞죠? 분당만 와도 조금 옅어지고
수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오픈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의 학력과 경력을 모두 공개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 배우냐,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철학을 배워서 배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단순히 명문대가 아니라 성실했던 선생님들,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수지에서 보시면 누가 가르치는지 잘 모르시죠.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제가 출근해 보면 선생님들 계속 문제만 풀고 있어요. 저희는 교무실도 없습니다. 다 선생님들 그냥 강의실 들어가셔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그 대치파일만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시대인재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들 제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다 받고 있어서 저희가 수지학원 내에서 이제 대치 시대인재 교재를 도전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언제 좀 발휘하냐면 고3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기출문제 풀리면은 엔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문제, 대치동의 어떤 시대인재라든가 대성에서 나오는 이런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4점짜리 모의고사 엔제들 되게 중요해요. 문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문제들이 가장 수능적이고 가장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문제들을 받아서 또는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경로든지 간에 확보해서 지금도 계속 고3들 현재 실전 모의고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뜻해야 됩니다. 절대 윽박지르거나 부정적으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도 바빴구나. 너가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 공부하는 게 힘들지? 그럼 나는 뭐 숙제 못했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나와라. 토요일날 나와서 하면 된다. 그럼 애들이 막 자책해요. 저 숙제 못해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나오면 돼. 나와서 하면 되니까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아카이천이나 학원 친구 앱, 어머니도 재원생 아시겠지만은 다 이제 앱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원인지 간에. 그래서 카이텍 출결 과제 뭐 성적 이런 다 보강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과제를 안 했는데 안 남긴다거나 안 부른다거나 이런 게 안 되도록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카이텍 프리즌인데, 제가 항상 꿈꾸는 게 학원이 좀 더 성장하고 잘 되면 이 한 층을 전부 다가 감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텍 프리즌인데 뭐 그런 거잖아요. 학원 인가로 내면요 10시까지밖에 못 있어요. 근데 독서실 인가 내버리면은 뭐 언제든지 질 수 있고, 그래서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은 수업이 딱 끝나면 어디 가시지 아시죠? 스카 가요. 그러니까 학원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스카를 벌려놔서 1시까지 공부합니다. 저희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이게 해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아시듯이 메가스터디가 어떻게 컸는지 아시죠? 그 선생님께서 한 집안에서 계속 다 잡아놓고 모든 과목을 시켜가지고 서울대를 보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의지는 충분히 다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문제죠, 환경.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도 이제 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나와서 뭐 밤 10시까지 요거 운영하고 있고, 계속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새해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뭐 옛날에 서울대 민지 갔을 때도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결의대회 있었거든요. 1월 1일 날. 그래서 어떻게 뭐 공부했는지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트도 다이어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결의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애들한테 단톡방에 다 와가지고 강의 같은 경우도 다 찍어서 계속 올려요.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게. 그다음에 뭐 밤에도 언제든지 남아가지고 지금 더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고의 수업을 해도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고 가라고 하면 전교일도 2명만 남아요. 다 가요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다이어리 작성 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대치 시대인재를 라이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대치 목동 시대인재 학생들이랑 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통계를 내보고 있습니다. 고3들 학생들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최신 기출
제일 좋은 문제들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하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학원 고르실 때 이 수학비서를 잘 쓰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한데, 수학비서는 뭐냐면 그 어떤 문제들을 DB화 해가지고 학교 프린트 나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에는. 그럼 학교 프린트의 원문제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라든가 계산 바꾸는 문제, 이렇게 해서 3에서 4배수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작업할 수가 없어요. 다 빼가지고 할 수가.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거의 이제 수학 학교 프린트 준비하면 학교도 막 다 다르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수학비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 DB를 만드는데. 그래서 웬만한 선생님들은 잘 못하시고, 저도 이제 최훈 선생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양질의 문제가 나오고, 최신, 왜냐면 거기에 있는 DB에 있는 문제들은 강남, 분당, 수지 기출문제 싹 있고, 그 다음에 EBS인 모든 교재들, 또는 그냥 일반 교재라든가 그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하나 검색해서 거기에다가 놓고 또 변형 문제까지 검색해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위 잘 이제 하시는 선생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소형학원들은 잘 못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드리는지. 그래서 학교 프린트 문제가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석, 변형 문제들을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신, 우리가 중고등 내신 할 때는요, 알파랑 끝나면 알파 오더노트, 저희가 수업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오더노트를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제 매스플랫으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테스트 볼 때 매스플랫으로 이제 틀린 문제 또는 쌍둥이 문제 다 학원 가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이라든가 또 학생별 수업 파일, 저희 학원 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저는 학생별 수업 파일 종이를 주고 거기에 질문을 적게 돼 있습니다. 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애들의 질문을 하라고 잘 안 하기 때문에 질문 번호로 적어내라고 하면 잘 적어내요. 그럼 질문을 여기다가 다 적어서 그 질문을 다 풀어주고, 그 질문을 모아서 다시 오답노트 만들어가지고 다시 풀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별 개발 오답노트. 네. 저희 선생님들 선생님 모실까요? 부원장님? 네. 다 오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선생님들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 우리 부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김성희 선생님은 지금 초등부 동천에서 근무하시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여기 수지 중동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한번 불 꺼야 돼? 불 꺼야 돼. 나오세요, 더 오세요.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저랑 같이 생사공략을 합작했었던 이제 추인성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최훈 선생님 고3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김용희 선생님이시고요. 황지현 선생님, 네, 박미정 선생님이시고 전재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이 수지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끝나고 저희가 지금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질문 언제든지 나가서 개별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의 내용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질문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서 선생님 제가 강조했는데, 이렇게 학력이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공개해 드리고 있고, 지금 이상해 선생님은 지금 지니카이텍에서 계시고, 조교 선생님도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선생님의 프로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지도 철학을 적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선생님들 나중에 다 학원 이제 오픈하시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 다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개인별 커리큘럼도 있고, 물론 저희 학원 자체 커리큘럼이 있죠.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하고 선생님들별로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이 다 플랜이 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카드라고 하는데, 엄마 카드. 그래서 이게 언더스탠딩은 이제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수학에 제일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이해하고, 제가 더 강조하는 건 메모라이즈, 암기입니다. 아이들이 암기를 안 해요. 저희 어머님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수능 정석을 씌워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정석 말고 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정석을 계속 봤죠. 문제 풀 때 개념을 계속 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암기 안 해요. 물어보면 몰라요. 유리수가 뭐냐 물어보면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왜 루트 B가 되는지 알니?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략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못하고 개념을 말로 못 뱉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말로 못 뱉으니까 그 개념을 통해서 뭔가 풀이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헛도는 거고 문제만 외우고. 예. 그래서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캐터고라이징은 말 그대로 내가 문제를 잘 물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서 목차화돼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에 대한 문제야. 이 문제는 도함수의 혈합 문제. 이렇게 뭔가 주소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카서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만 외우게 돼요. 애들은 계속 문제 풀이 습관만 외우게 돼요. 그게 최악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공부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제 공부 잘했던 친구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단순하게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 최훈 선생님은 지금 고3 이 2명에서 60명을 만드신 선생님이에요. 예? 저희 진짜로. 예, 정말 뭐 강의력이라든가 저희 학원에 이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텍 수학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설명에 이렇게 자료도 막 있는데, 정말 딕션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이고,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최훈 선생님이 이제 올해도 그 고1이랑 고2 탑반 맞추시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수업을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꼭 잘 받아보시면 좋겠고, 항상 이제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 자체적으로 뭐 수학의 아이들 연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황지현 선생님은 지금 수학 교육에 되게 진심인 선생님이셔서 이제 수학을 더 잘 가르치고 지금 고려대 지금 수학교육정보대학원도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욕심에 맞게 아이들 잘 안 해주기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술 한잔 하다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아이들은 사랑만 하면 된다. 그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 다 챙겨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수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용기도 많이 북돋아주시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김효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좀 커넥션이 또 좋고, 또 수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하게 딱딱딱 편서도 이쁘게 하시고 수업도 잘하세요. 아이들이랑 그 커넥션도 좋으시고 해서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고요. 박미정 선생님은 저랑 이제 분당 파인만 있을 때, 제가 이제 분당 파인만의 개원 멤버였습니다. 그때 분당 파인만 처음에 개원할 때는 고등부로 가는 게 아니라 중3부터 끌고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팀장으로 갔을 때 분당 파인만 초등 영재 팀장이었어요. 그때 2년 돼가지고 여기 그 인력시장에 나와 계시길래 제가 얼른 연락해서 데려오셨고, 그래서 지금 대치나 뭐 압구정이나 이게 오랜 근무 경력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선행까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약간 중등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수학 전공하신 선생님이셔서 어머님들은 되게 연락도 자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초중 전문을 하셨다 보니까 고등 선행도 물론 하셨지만은 이게 어머님들이랑 커넥션도 많이 하시고 애들이랑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잘 가르치세요. 태원이 거의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전재현 선생님도 지금 뭐 유명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셨지만 이쪽 지역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특히 이제 인상과 달리 되게 꼼꼼하세요. 엄청 꼼꼼하시고,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계속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계세요.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랑 개별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잘 끌고 가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뭐 태원은 거의 빵입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들 좀 자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윤서는 저희 학원에서 거의 4년째 일하고 지금 4학년이에요. 근데 이화여대 전공하는데 정말 수학도 잘 풀고 애들한테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온라인에서 카페에서 보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수학을 되게 잘한다, 뭐 설명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 푼다, 이런 글도 막 올라와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연수는 이제 제가 작년에 졸업시킨 아이인데 서강대 수학과인데, 제가 이제 문제 풀다가 좀 시간이 좀 저도 바쁘니까 안 풀린 문제 있으면 야 이거 좀 풀어봐. 그러면 얘가 막 저한테 풀어줘요. 그만큼 잘 풀어요. 그래서 설명도 잘하고. 유나는 저희 학원에서 중2 때부터 다녔던 완전 카이텍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해요. 그리고 민지는 아까 말씀드린 방학 때 저한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가 가가지고 이제 더 바빠져서 못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지금 그렇게 해서 조교선생님의 역할은 아무래도 애들 클리닉 오는 아이들 정확하게 감독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아주고, 채점해주고, 오답노트 만들어주고, 또 어떤 뭐 중등 개념이나 이런 쉬운 개념들을 좀 저희도 맡기기도 해요.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 정말 설명 잘 해줘요. 조교선생님도 당연히 중요하죠. 아무나 와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시험도 보고 뭐 제가 다 검증하는 아이들로 조교선생님들 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고 오늘도 그런 정보를 얻으러 오실 텐데, 이제 김지면 선생님은 제가 이제 재수학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셨고 같이 근무했던 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입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매해 오시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고3 저희가 그 원서 쓸 때 수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도 들어보면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하는 거랑 이걸 업으로 전문가랑 하시면 너무 달라요. 저도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김지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깊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 매해 제가 단톡방에 있지만 매일 뭐 뉴스 올라오는 거 올라주시고 뭐 이렇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입시 컨설팅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답답한 분이 있으시거나 뭐 학생부라든가 또 나중에 수시 원서 쓰실 때, 예, 그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 학교 생기부랑 모의고사 성적표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은 다 이제 같은 팀에서 도와주시는 입시 상대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제 입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중3, 고2도 좀 계시고, 뭐 중1, 중2. 어쨌든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 적용을 받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시고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5등급제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 대학들을 나이브하게 그냥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등급 9등급제라 나와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가 5등급제로 갈 때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처음에 야, 2등급 하나 뜨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 부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부산 아이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5, 1등급 받는 애들이 2%, 그리고 서울로 왔더니 1.5%예요. 5, 1등급 받는 애들이. 생각보다 적죠. 1%는 아시듯이, 1%가 아니라 1등급은 아시듯이 10%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애들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리가 2등급 몇 개 떴다고 해서 전혀 과신할 거 없고, 2028 뭐 되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내신입니다. 이제는 뭐 수능 정시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 내신급제에서 9등급제나 5등급제에서 어느 정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이브한 어떤 표를 해서 한번 실어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2등급 받으면 그냥 못 가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을 봤을 때 13,000명 정도 표본을 개설을 해봤더니 1등급, 5등급제에서 모두 1등급 받는 친구들이 2%에 불과한 것이죠. 2%면 어머니, 뭐 저희 때 2%는 지금 다르긴 한데, 상위 2%면요 의대 가고 서울 공대까지 다 가요. 네, 충분히 인원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애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9등급제 1.6등급.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1.5% 수준이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 어머니 다 아시겠는데, 9월 29일에 서울대 입학 전형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했습니다. 경희대가 좀 미리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걸 발표했고, 뭐 정확한 거는 내년 4월에 나올 거긴 한데, 거의 그대로 갈 겁니다. 뭐 대교협에 당연히 승인을 해줄 거고요. 지금 어떻게 뽑을 거냐,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지금도 있죠. 그래서 3배수를 서류에서 뽑고, 뭐 70, 30점, 면접이 좀 각대가 되고, 일반 전형도 2배수 50점, 50점 이렇게 돼서 뽑고요. 정시가 달라졌죠. 옛날엔 정시는 뭐 표준 점수로 해서 수능 100% 뽑았는데, 지금은 수능 100%로 뽑을 때 이게 표준 점수 뽑는 게 아니라 등급 뽑는 겁니다. 등급 뽑아서 수능 2단계에서는 100분위로 갈라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죠? 교과 영역 평가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신이 들어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시입니다. 정시. 예. 특히 이제 뭐 수의과 의과대학은 이제 요 면접을 좀 강화해가지고 보통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다른 의대 붙어서
이탈하는 애들, 그걸 막기 위해서 면접을 좀 강화하는 좀 있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그 인원을 수시 모집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으로 확대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문과 1등, 전교 1등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역균형을 썼는데, 물론 수지에서 이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거 아무래도 지금 이과 선호 형성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문과 1등, 전교 1등 추천하는 것이 계속 이과 2명 바뀌다 보니 문과에서 3대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쟁률이. 아까 3배수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죠? 근데 그런 과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3명 확대해가지고 문과 1명, 이과 2명 정도로 받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시 모집 지균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 과학, 영재학권 지원이 불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일반고에 유리하겠죠. 네, 지금 이 선발 인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고등학교가 한 16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은 좀 유리하겠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서울대가 뭔가 설계를 해놓으면 다른 학교도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경향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 기준도 폐지해봐 그렇습니다. 지균에서도 최저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 부담이 있는 지방 일반고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수시 일반정에서도 최저 전형을 적용하지 않아서 수능 영역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요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시 모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국수, 영, 탐구에 뭐가 좀 두드러지세요? 한국사. 한국사. 자, 등급은 수능에서는 등급제는 9등급제인 거 아시죠? 1등급이 4%입니다. 2등급이 11%고. 그러면 내가 1등급에 통과할 때 몇 등급 받아야겠어요? 전부 다. 서울대 정도 쓰려면 1등 받아야겠죠, 수능에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3배수로 뽑아놔요. 근데 생각보다 5, 1등급 받는 애들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의대 쓰는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측만 할 뿐이지, 제 생각에는 5, 1등급 안 받아도 한 개 정도 2등급이 있어도 1단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서울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2단계 수능에서는 요 수능 점수를 100분위로 바꿔요. 지금은 표현 점수로 해가지고 소수점 하나까지 다 등급이 나눠지죠.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위로 해놓게 되면 뭐 99%, 98% 같은 동점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조금 부담은 적지.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도 내가 고득점을 받아야 똑같은 1등급이라도 99%냐 92%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어도 뭐 엄매의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4 정도 나와요. 수학도 84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도 내가 96점 맞느냐 82점 맞느냐 다르죠. 100분위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진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만약에 동점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국가 영역평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에서 수능 등급 활용하고 한국어사 포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수능 수학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과해요. 이게 자꾸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들이 괴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뭐 교수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수능 문제 갖고 이게 애들이 정말 좋은 인재가 오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일단은 그 서울대에서 손해오는 인재들은 뭔가 하나를 수능을 그냥 열심히 파가지고 지금 재수하는 애들처럼 수능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런 애들이 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아이들, 폭넓게. 어머님들 지금 뭐 가끔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보셨어요? 저희는 지금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시대로 우리가 학습을 아이들을 키운다 생각하면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제가 꼰대가 될까 봐. 저도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야자하던 세대인데, 그럼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대학을 잘 가는 게 끝이 아니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고력.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을 잘 가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애가들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오늘 사회생활 하시는 어머니도 다 아시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 사고를 펼칠 건지,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그래서 수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학을 써먹는 게 강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선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때는 어떤 뭐 수능에서 표준 점수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 수, 영, 탐, 한국사까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0점, 요 40점 가지고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이 40점은 뭐냐면 100분위 활용으로 수능 변별을 감소했으니까 얘네들을 내신으로 이제 좀 구분하고 싶은데, 이 내신이 단순하게 모든 등급에서 뭐 내신 1등급 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전공에서 지원했을 때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전공을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택 과목 할 때. 내가 이거 할 때 나 등급 못 받지 않을까? 이거 소수 몇 명 안 들으니까 내가 등급 못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절대 필요 없어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는 서울대에서도 얘기했어요. 내가 수강생들이 적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만큼을 자신 있게 선택하는 그런 열려있는 아이들 뽑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이거 수강생 적으니까 등급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특히 이제 거의 재수가 이제는 거의 필연 많이 하는데 개수하는 애들 많습니다. 진짜로. 대학 가서도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제 졸업생 중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시에서도 100% 수능이 아니다 보니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 해야겠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현역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지만 재수하게 되면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과 영역평가가 뭘로 하냐? 이렇게 당근을 매기고, 저는 이 D가 떨어뜨리는데 아주 탁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아무리 좋고 해도 학생부 딱 보면 얘는 이거 버렸네? 얘는 이거 안 했네? 이러면 떨어뜨릴 겁니다. 분명히 D를 가지고. 그리고 뭐 얘가 기계공학과를 하는데 물리2를 안 했네? 화학공학과를 전공하는데 화학2를 안 했네? 이러면 분명히 마이너스 납니다. 왜냐면 그런 아이들 뽑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통합형 인재 뽑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더 전문화되어 있어요. 좀 더.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문과만 공부해가지고 연대 공대에서 뽑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안 뽑아요. 가면 얼마나 힘든데. 벡터도 모르고, 기아에서 공부 안 해가지고 기아 등급 안 나올까봐 벡터도 공부 안 했는데 공대 가겠다. 그럼 제가 공대나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벡터를 모르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쫄지 말고 자신 있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가 정양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했느냐.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등급이 뭐 1등급 나올 수도 있고 좀 2등급 나올 수도 있죠. 2등급도 그게 1등급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이 안 깔 겁니다. 내가 좀 점수가 안 좋아도 그 과목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잘 선택해서 했다면 아마 여기 A는 다 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자퇴생들 되게 많아요. 제가 조면에 보면요. 일단은 지금 입시장을 보시면요. 자퇴하는 아이들은 서울대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비교 내신도 예, 아주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자퇴는 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 생각한다면. 그래서 일단 나중에 자퇴를 한 친구도 있고 뭐 고민하는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서울대가 발표했으니까. 그때는 수능 비중 높은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요 수의대 의대 면접 전수화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대로 이탈한 거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접 봐가지고 이제 좋은 애들을 또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서울대에서 그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면접을 SNU 면접이라는 일부로 좀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주고 수학, 과학 문제 이제 풀어봐서 설명을 하라 이랬는데, 지금은 과정 자체가 통합과학, 통합사회 다 배우고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이과적인 어떤 전반적인 이해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뭐 인적성,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다든가 단순하게 문제풀이하는 거 말고요. 아이들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면접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을 구분하는 데는 말해보고 설명을 해보는 게 그만큼 제일 아이들이 잘 변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면접을 강화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학교에 토론대회 같은 거 수상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대학에서
쓰고 그러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말해보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보고 싸워보고 토론을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부모님도 아시죠? 네,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연계 과목 선택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문사회계획은 진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공대를 만약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공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핵심 권장 과목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권장 과목도 당연히 들어야죠. 여기서 권장 과목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까겠지, 정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뭐 항공우주를 전공하겠다는 아이가 물리를 안 했어. 그럼 안 뽑지. 수능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 분명히 탈락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대는 아직 뭐 2028을 반영한 건 아닌데, 이제 2027년 연대 변형.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이 이제 갈 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서 대입 전형을 변화시킬 때 한 번에 바꾸지 않아요. 차근차근 바꿉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2를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 단계를 밟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가 연대 논술은 수리만 봤었는데 수리 과학을 같이 봅니다, 이제. 현재 고3은 수리만 보고 현재 고2는 과학 제시문이 추가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면접을 볼 때 난이도가 높은 데가 연대랑 카이스트예요. 포스텍도 그러냐 더 어렵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는 수학 과학 지식문이 활용본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 1학년 과학 막 1학년 사회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오산이에요. 제시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겠죠. 당연히 원 과목, 투 과목 다 일단 친구들이 유리하도록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능을 1학년 거로 볼 뿐이지 이런 걸 준비하려면은 당연히 교과 내에서 물리, 화학, 과학 같은 것도 충실하게 내가 공대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학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아무리 내가 통합형 인재다, 뭐 전공 과목 아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아이들을 이제 뽑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연대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연대에서 연세대 진리자격부 자유한국 전공학부 신설했는데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전공입니다. 근데 인문 19명, 21명 이과에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빼왔냐면은 기존 학종에서 인문계를 감소시켜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과를 감소시키고 이과를 더 뽑겠다는 의지가 더 반영돼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응용통계학과가 이제 우리가 통계학과는 문과 통계가 있고 이과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연대고대가 문과 통계였고 여기 위에 있는 대학들이 이과 통계였는데 이과로 바꿨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지원했거든요. 왜냐면 논술에서도 응용통계학과가 자연논술로 응시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이제 통계학과에서도 이과 애들을 뽑겠다, 이과 공부하는 애들 뽑겠다라는 거고, 이 생명시스템학부도 정시 모집하다 수시에서도 더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 이과 아이들 더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2028년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재수생이 확 막히겠구나. 고2 수업하다가도 아이들이 저 재수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요? 그럴 리 없다. 보세요. 지금 고3들이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이과생들이 연고대나 일부 메디칼에서 이과생들이 확통런을 하고 있어요. 확통런, 사탄런. 거기 미적분이라든가 과탐에서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우니까 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도 불리하지 않게 지금 전형이 설계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넘어간 아이들이 재수를 한다면 2028년도에 안 가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얘네들 확통 다 했는데? 사탄 다 했는데? 동학과 통합 수 넘어가고 싶죠? 왜 안 합니까? 당연히 다 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대, 연대, 논술 전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도 있으니까 걔네 재수생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무장된 아이들인데 재수를 안 할 리가 없죠. 엄청나게 할 겁니다. 절대 재수생 몰라요. 그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는 줄 수 있지만 그 허수 없는 응시생들이 다 내려올 거다. 정말 실력인 애들이 다 한번 써볼 거다. 내가 지금 좀 애매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논술 한번 써볼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 대충 해서 대학 가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 불변의 진력 생각하고 있는데 입시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실력대로 가요, 정말로. 이따가 제가 수지 지역 고등학교 실적 보여드릴 텐데 왜 이렇게 수지 안에서도 입시 차이가 나는지는 아이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같은 일반고여도.
자, 이제 수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런 수지 지역에 있는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서칭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시면 총회를 해요, 총회. 총회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입시적이 좋으면 막 자랑해요. 입시적이 안 좋잖아요? 발표 안 해요. 그래서 수지고가 재작년인가 발표도 안 했고, 이번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죽전고도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들도 모르시고. 그 학교에서 발표 안 하면 그냥 진짜 입소문으로 가는 것도 막 해서 조사를 한 건데, 당연히 용인에서는 외대부고가 압도적이죠. 외대부고는 뭐 전국의 1등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서울연고대나 메디컬 많이 가고 있고, 되게 어머니 관심 있으신 수지 일반고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어머니? 어디가 입시 제일 좋죠? 홍천고죠? 옛날에 어디였습니까? 수지고였잖아요. 네. 수지고는 많이 조금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학교입니다. 네, 학습 분위기도 좋고. 근데 똑같은 일반고잖아요. 우리가 학생부 전형, 입학사정관 아이들이 뽑을 때 지금 학생부가 고등학교 블라인드죠. 얘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다 알죠. 왜? 영재고는 커리큘럼이 달라요. 과학고 커리큘럼 다르죠. 그 다음 외고 다르죠. 보면 딱 알아요. 어느 학교인지 다 몇 개 많지도 않은데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자사고는 외대부고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 커리큘럼 일반고랑 조금 뭐 정상으로 다른데 걔네들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성취도에서 팍 느낌이 달라요. 다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지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의 학생부가 학교별로 별 차이가 나냐?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도 생기부 보면 아는데 뭐 얘가 성북고 나왔는지 홍천고 나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홍천고가 지금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쵸? 서울 뭐 메디컬도 많이 갔고 연고대 뭐 20, 30명씩 가고 막 이렇게 서서가 중형외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난히 풍덕고도 많이 좋아진 편이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결국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나 빡세게 시키느냐. 홍천고 악명 높죠? 수학 뭐 난리 납니다. 국어도 어렵다고 난리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보면 되게 단단합니다. 1학년 때부터 많이 깨져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뭐 괴물 같은 문제도 풀어보면서 많이 깨져봤기 때문에 좀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죠. 약간 멘탈이 좋아요,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도 많이 안 있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홍천고 애들 수업을 보면.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지금 뭐 이번에 상영고도 전통적으로 제일 쉬운 학교였는데 막 조금 어렵긴 했고 난리가 났죠. 고등학교 1학년 이번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렵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좋아요. 애들한테 동부시키기도 좋고. 쉽게 가면 실적이 안 좋아져요. 저는 수학 가르치다 보면요. 수학 시험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도 고등학교 실적이 안 좋아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홍천고 가면은 등급 안 나오니까 깨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명히 우려도 있으시죠. 그리고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홍천고 가면 당연히 고생을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요 수지 지역 입시 결과 말씀드리면서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더 넓은 눈을 가지시라고 잠깐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대 뭐 관심 많으시니까 상상고는 180명, 휘문고 150명, 졸업생이 많긴 하죠. 단대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죠. 학군지에서는. 이게 정시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서울대 합격자 수로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물론 영재고 다 뺀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영재학교가 1년에 몇 명 뽑는지 아세요? 800명 정도 뽑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이 서울대 가죠. 그리고 서울대 안 가도 카이스트포스를 거의 다 갑니다. 여기 본인 넣으면 걱정 없겠죠.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실적을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린 이유가, 자기가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도 너네 수지 안에서 대학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수지에서 대학 가려면 당국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 경쟁자가 친구가 아니라 대치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진격을, 부모님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시간을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정신교육을 많이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수학평가에 내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수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1학년 2025년 수직 공통수학 2입니다. 지필 60점이죠. 수행평가 40점인데
수행평가에서 뭘 주죠? 기본 점수를 줍니다. 자, 왜 이렇게 줄까요? 이제 고교 학점제 안에서 기본 점수가 40점이 안 나오면 얘들 보충 수업 받아야 돼요. 낙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도 상당히 피곤해지죠.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낙제 안 나오게. 그래서 일단 기본 점수 깔고 아무래도 뭐 빵점 나오는 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점 다, 이게 그 시험 점수 100점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합친 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필 60점, 수행평가 40점에서 기본 점수 주고,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 뭐 중학교도 그런데 미리 공지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겠다. 너네 이거 공부해 와. 라고 하면 그냥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성실한 아이들은 수행평가에서 안 깎여요. 뭐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거에서 멀리 좀 깎일 수 있지만 성실한 애들은 거의 안 깎인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수지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수를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대충 다 비슷비슷하죠. 450명. 그러면 1등급이 10%니까 요 정도 등수를 봐줘야 되는데 현암고가 너무 적죠. 근데 현암고 실적 좋아요. 현암고 가면 뭐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암고 가서도 실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실력 좋은 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요거 성취도 이게 그 학교 알림에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과의 차이점은 뭐가 사라졌냐면요, 표준 편차가 사라졌어요. 표준 편차와 평균을 제공한다는 거는 그 등수를 준다는 겁니다.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몇 등 했는지. 근데 표준 편차를 없애버리면 등수 계산이 안 되죠. 얘가 몇 등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외대부고 상산고랑 저희 일반고에 대한 좀 차이를 좀 보이세요? 평균이 되게 높죠. 당연히 잘하겠지. 근데 외대부고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옛날만큼 어렵진 않아요. 확실히 난이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쉬운 문제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배점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어려운 문제 틀려도 편차가 많이 안 나게끔,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게끔 그렇게 다 배려해요. 내신에서 안 불리하게. 그러니까 뭐 자석어가 가면 불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제가 오랫동안 입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자기 활용하는 나름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취도 보면, 자, D가 거의 없죠. 무슨 말이에요? 포기한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달라요. 분포 비율이 확 다르죠. 상산고도 A, B, C 열심히 높죠. 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하는데 성복고 2 보세요. 2 수포자도 어마어마 많습니다. 2는 수포한 겁니다. 이거 포기한 거예요. 그냥 찍어버린 거 다. 네. 근데 성복고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포자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학에 조금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에서만큼은 조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 하면은 성복고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학원에 성복고도 많이 다니는데 뭐 학습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절대 수지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 안 해서 좀 그런 문제 되는 건데, 어쨌든 난이도나 이런 측면 다 설명드리겠지만, 예,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1학년 때 열심히 막 하다가 나는 정치로야 하면서 이제 2, 3학년 과목에서 포기하는 애들 많아지는 그런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66.9라는 점수는 지필평가가 아니고 지필평가 60%랑 수행평가를 합친 거기 때문에 실제는 더 낮아요. 훨씬 더 낮아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기준으로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뭐 1등급 뭐 4% 컷이다 라고 했을 때 70점 초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서원 같은 경우에 작년 고2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컷이 70점 초반 60점 후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 4% 컷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고 애들이 시간 내에 못 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빡세게 선생님들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봉고라든가 뭐 현암고 다 비슷비슷한데, 예. 특히 이제 이렇게 그 D 비율이 높은 학교들 이런 것들을 참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익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입학사정관들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고등학교에 있는 수학 내신 난이도는 이거 제가 이제 항상 강남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학교별로도 난이도 차이가 커요. 뭐 진선여고, 단대보고, 악명 높습니다. 어려운 학교들로. 그래서 뭐 저희 수지에 있는 학교들을 따지면 강남권 평균 정도 돼요. 홍천고나 수지고. 어려운 정도가 뭐 이런 최상위권은 아닌데 수지권에 있는 난이도, 이게 최상위라는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분당에서는 분당대진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요? 어렵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특히 이제 뭐 목동, 양정고, 양서, 실적 좋은 학교들은 다 어렵습니다. 다. 걔네들 변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중상 정도 평가되는 건 서원고, 현암, 풍덕, 신봉인데, 이것도 학기나 학년별 난이도 변화가 커요. 선생님들 다 수단보직 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난이도가 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쉽게 났다가 어떨 때는 확 어렵게 됐다가 또 조정도 막 하시고 정신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보정고나 죽정고 조금 이제 쉬운 편이기도 하고, 성복고, 상영고 이런 정도는 좀 쉬운 학교들입니다. 성복고도 한 2, 3년 전에 어렵게 냈다가 애들을 확 막아버리니까 다시 쉽게 내버리고, 상영고 같은 경우는 계속 쉬웠다가 이번 1학년 때 좀 선생님 작심했는지 좀 어렵게 냈는데, 제 눈엔 하나도 안 어렵지만 일단 원래 내던 거에 비해서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홍천고 수학은 이 수지 지역은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해요. 특히 홍천고 수지고는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홍천고는 말 그대로 강릉 내신형 내는데, 문제를 보면은 정말 수학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정말 연구해서 많이 내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홍천고가 옛날에는 좀 계산도 복잡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홍천고의 문제 특징은 딱 이래요. 문제들이 길어요. 그리고 문자가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오, 망했다, 나 이거 못 풀 것 같아, 지레 겁먹어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딱 문제 풀잖아요. 의외로 쉽게 풀리게끔 선생님들 다 배려해놨어요. 계산 복잡하지 않고 딱 금방 나오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 쫄지 마라. 고등학교 때 그냥 너네 수학 문제 풀면서 딱 모르는 거 나와도 그냥 하던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리적 펼쳐나가면 다 풀려.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애들이 있고, 어려운 거 붙이면 안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홍천고 가면 안 돼요. 완전 망해와요. 그냥 멘탈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홍천고를 만약 생각하신다면 일단 수학적으로는 그래도 애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는, 뭐 어렵다는 것보다 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에이, 어려워도 그냥 하자. 근데 조금 어려워도 안 하려는 애들, 그런 친구들 홍천고는 안 돼요. 홍천고면 이제 망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홍천고는 수학에 대해서 조금 멘탈적으로 좀 강한 아이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뭐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많이 내지만, 특히 이제 EBS라든가 EBS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실려져 있고요. 특히 뭐 시중교재에서 뭐 새로 나온 것들, 뭐 이상한 것들 막 저희 수학비서에 엄청난 DB가 있는데 거기서 검색이 안 되는 문제들 막 갖고 오셔가지고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 많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홍천고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면 수능 준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애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고의만 거쳐도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수지고는 완전히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대놓고 모의고사 문제로 그냥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능 잘 봐라. 수능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시켜가지고 학교 프린트가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고요. 진짜 계속 그래요. 뭐 일관성이 아주 정확한 수지고 문제들인데, 일단은 킬러 문제들을 한 4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 모의고에서 뭐 30번이라든가 뭐 미적분 28번 같은 경우, 또 뭐 이제 공통에서 22번 같은 그런 25번 같은 문제들이 딱 알고 풀어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숫자 바꿔 내도 그거를 문제를 외워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냅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공부할 때 문제를 단순하게 외우고 오답노트 여러 번 돌리고 해도 잘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학적 내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라든가 그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수학적 내공을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문제 막 돌려서 그렇게 문제 암기해서 풀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은 생각을 깊게 많이 틀리고 많이 깨지고 오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 풍덕고는 약간 수지고랑 홍천고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스타일도 많이 내시고 수능 모의고사도 내시고, 특히 EBS 비중이 높아요. 학교 프린터 같은 경우에 EBS 문제 되게 좋거든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 EBS 모의고사 이런 문제 되게 좋은데 거기 문제도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무당수가 뭐 이것도 자꾸 바뀌긴 합니다. 이 무당수도 자꾸 바뀌고 뭐 서술형도 바뀌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한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어차피 서술형 뭐 다 준비하니까. 그래서 그런 풀이 과정의 긴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써보고 서술형 쓰듯이 좀 열심히 정리하는 좀 습관이 필요한 게 풍덕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분고도 약간 이제 난이도 격차가 옛날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난이도가 어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신분고 시작이 좋았습니다. 네. 신분고 우리 졸업한 애들 되게 대학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있네? 널뛰게 합니다. 쉬웠다, 어렵다. 지금은 조금 쉬워지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역시 약간 풍덕고스럽습니다. 내신이나 스타일 좀 많이 나오고. 근데 학교 프린트는 거의 다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풍덕고랑 좀 비슷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암고는 한 5년 전? 그때는 되게 어려웠다고 난리 났었죠. 어려웠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좀 널뛰게 하지만, 여기도 약간은 어려웠을 때는 내신형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모의고사보다도 학원에서 많이 하는 것들, 강남에서 많이 하는 것들, 그걸 내다가 지금은 조금 절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암고 문제들을 보면은 뭐 계산이 막 지저분한 문제도 있었고, 어떻도 있었고, 홍천고처럼 되게 좋은 문제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선생님들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많이 가니까 좀 이렇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성복고는 난이도가 이제는 좀 많이 쉬워졌다. 좀 어려워졌던 정도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쉬워졌고,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문제 숫자도 많이 바꿔내고. 근데 전통,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는 내신만 잘 딴다고 해서 수능 준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좀 쉽게 내니까. 그래서 쉽게 하다 보니 수학에 좀 부담신 친구들은 추천을 제가 좀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입시 실적이죠. 근데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실적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집의 위치라든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제가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 뭐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원고는 난이도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 1학기 때 고2 수학원 1등급 컷이 69점인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잘하는 애들도 많이 갔고. 그래서 서원고가 아마 지금 고2 아들은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좀 수능형으로 냅니다.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내고, 학교 프린트가 많지는 않은데 학교 프린트 내 문제는 다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수지고처럼 내긴 하는데, 비중은 좀 비중은 조금 수지고보다는 적고, 이제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내고, 특히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서 답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좀 긴 문제들. 계산이 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수능 문제도 계산 길 거 되게 많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상한교는 뭐 난이도가 계속 엄청 쉬웠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게 쉬웠고요. 얘네도 이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우면은 내신 대비가 수능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1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이번에 그 2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상용고랑 수지고랑 현어가 끝났어요. 근데 상용고에서 좀 어렵게 냈었고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쪽 지역에 사는 거 좀 위치도 멀고 하니까 잘 지원 안 하시긴 하는데, 저쪽 지역에서는 좀 많이 보내는 학교가 되겠죠. 보정고는 이쪽에 이제 신촌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가서, 신촌중학교 애들이 공부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보정고도 상위권이 되게 튼튼하고요. 한 5년 전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난이도를 많이 낮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정고 문제는 중학생들한테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만 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예상 가능한 것들. 이거 중요해. 이런 거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다. 문제가 되게 깔끔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되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뒤에 찍었다든가, 수지고 그렇죠. 수지고 문제 풀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애들 4개 다 찍어버려요. 뭐 그거 잘 찍어야 애들 점수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다. 근데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학교 프린트는 대부분 다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이거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네 단계로 구분이 되죠. 이과적 이과, 뭐 문과적 이과. 저는 약간 문과적 이과인데
이 아이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국어 싫어하는 애들이, 영어 싫어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과적 이과고, 저는 약간 경제도 좋아하고 뭐 공대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이과적 이과, 이과적 문과 애들이 있죠. 뭐 상경이나 경영 좋아하는 애들, 완전히 문과 애들을 외고로 보내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 시절에서는 문과적 문과 애들을 외고로 꼭 보내셔야 돼요. 아니 그럼 뭐 외고 못 가 망하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정해드리는 거고, 이과적 이과는 홍천고, 수지고, 서원고, 뭐 신봉고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문과적 이과는 수지고, 홍천고, 신봉고. 이과적 문과, 풍덕고는 좀 문과 비율이 좀 높긴 한데, 또 최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가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풍덕, 수지, 성복 요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제 기준은 입시 실력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셔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홍천고인가요?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 이제 면학 분위기 다 좋아. 애들 착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물론 있죠. 근데 하는 애들은 하고 또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하는 애들끼리 친하고 안 하는 애들끼리 친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해야지. 어디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돼.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있으면 거기 다 몰려갔겠지 벌써. 그런 건 없습니다. 학생 본인의 실력이 중요하고, 집에서 가깝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왜 집에서 가까운 거를 선택했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수진의 일반고에서는 결국에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제 내신 시대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홍천고 보내라고 해서 전부 다 홍천고 가면 잘할 거냐? 그것도 아니지. 수학이 힘든 아이니까 홍천고 가가지고 그냥 맨날 깨지고 자존심 잃고 저 수학 안 할래 이러는 것보다 조금 이제 약한 데 가가지고 성복고에서 자신감도 가지면서 등급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제가 많은 이제 정보들을 드렸잖아요. 이거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했네. 자, 요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건데, 수학은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대수를 많이 하고 기하를 많이 하고요. 중학교 때도 대수랑 기하를 많이 하죠. 고등학교 때는 뭘 많이 하나요?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해석학. 자,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고등학교는 미적분,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초중에서 하던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결이 완전 다르죠.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수동적인 학습 패턴에 익숙하다 보니까 초중 공부하던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는 가르치면 너무 많이 느껴요. 자꾸 풀기만 해요. 수학의 대수적인 거,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수식으로만 자꾸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요, 해석기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도형의 방정식. 애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기하거든요, 기하. 기하에서는 중학교에서는 논증기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논증적인 공리, 정의, 직면을 가지고 다른 정지들을 증명하는 그런 기하가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는 논증기하가 거기 2차 곱셈밖에 공강도형밖에 없어요. 다 해석기하예요. 해석기하는 수식과 좌표, 뭐 대수기하라고 하죠. 우리가 허준희 교수님이 대수기하로 이제 하신 건데, 그런 수식과 좌표와 도형의 관점을 같이 버무려서 기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애들은 기하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얘들아 제발 그려, 제발 좀 그리자, 수식 좌표만 쓰지 말고 그리자 해도 그림이 없고 수식만 쫙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에서 풀던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안 그리니까. 그림 그리면 쉽게 풀린 문제를 계속 계산하고 앉아있고,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놔둬버리면 잘 수정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 대부분 그래프 해석하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 그리고 수시로 옮기고 이런 관점들이 다 상호번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안 넘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리 아시죠? 제일 힘든 게 어디예요? 2학년 1학기에서는 1차 함수. 애들 그래프 안 그려요. 그래프 갖고 힘들어해요. 기울기가 뭔지 외우질 않아요. 자꾸 푸는 것만 한다니까.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화가 되면 애들이 힘들어하죠. 특히 이제 도형 2학년 2학기 힘들죠. 닮음, 뭐 도형 이런 거. 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또는 내가 어떤 수학을 봤을 때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연습이 잘 안 되니까 조금만 응용되면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해줘야 됩니까? 어머님도 해주시겠어요?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해요. 대치동에 기하를 기막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대.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힘들지 않겠냐.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되겠대.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은 좀 되거든요. 누가 가르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하 특히. 예. 특히 경시기하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는지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수하고 중요해요. 제가 학원계에 있으면서 많은 선생님들도 받고 면접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엉망인 선생님도 많아요. 진짜 기초 설명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어디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한테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다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어머니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제 심화 개념으로, 이게 문제에 쓰이는 게 아니라 심화 개념 공부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문제풀이보다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개념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중요시합니다.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개념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자꾸 증명도 해보고 얘도 풀어보고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잘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무의미한 풀이노동. 비슷한 난이도의 책을 막 6권씩, 7권씩.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 번 하면 3권 정도 풀면 적당하세요. 물론 연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념 원리, 뭐 RPM, 센 정도 풀면, 애들 잘 풀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비슷한 거 또 풀리죠. 애들 뭐 까먹을까봐. 요즘에 대치동의 유행이 뭔지 아세요? 누적 테스트. 누태학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태학원에서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유명해질까요?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까먹을까봐. 공부는 당연히 까먹는 겁니다. 예? 어떻게 공부를 안 까먹어요? 까먹었을 때 그거를 순환을 돌리면서 반복을 하면서 내가 한 번 보고 그때 70% 이해하고 2번 봤을 때 80%, 90% 이해하고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거지, 그거를 까먹을까봐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테스트 보고 그러면은 뭘 못합니까? 다음 거 못하죠. 자꾸 밀리고 느려지고. 뭐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그 무의미하게 사고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풀이 노동 말고요. 특히 기초가 없는데 선행만 나가는 이런 선행 레이스는 이제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일단 이런 문제집을 선택할 때도 문제집에 오답이 너무 없으면 그건 솔직히 시간 날린 거예요. 자꾸 틀리고 오답을 깜깜하게 해보면서 내 생각이 왜 틀렸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개념 확장되는구나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그렇게 좀 같이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권화를 제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거 우리 어머님들 다 정석 보셨듯이 지금은 아이들이 단권화를 잘 못하더라고.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고르셔서 개념을 자꾸 반복해서 봐야 암기가 되고 그 개념이 목차화돼서 꺼낼 수 있어야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는 이 개념에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외워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수지 아이들이 착하고 이게 어머님들이 잘 편하게 키우다 보니까 고통에 되게 민감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크는 건 괜찮은데 고통을 좀 해보자. 머리가 막 아프다 그래. 막 어려고저가 많이 풀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야 그거 너 뇌세포가 크고 있는 거야. 너 좋은 거야. 그 머리 너 좋아질 거야. 어머님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나빠지시죠? 저는 많이 느껴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잖아요? 자꾸 뭐 나빠져요. 머리도 멍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고통을 되게 좋아해요. 고통해보자. 힘들어보자. 머리가 회전해야 돼. 컴퓨터는 자꾸 쓰면 느려지잖아요. 인간의 뇌는 자꾸 쓰면 빨라져요. 더 좋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많이 쓰자라고. 특히 이제 문제 외워 풀고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이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인데,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잘 보세요. 이 학원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타성적이고요.
공부를 하는 게 주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럴 나이긴 한데 근데 이게 외워서 푸는지 왜냐면 가르쳐 보면요 개념을 안 읽어요. 숙제 빨리 풀고 쉬려고 그냥 개념도 안 읽고 대표 문제 푼 거 복습도 안 하고 문제만 자꾸 풀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지. 안 풀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숙제 못 해왔다 그러고 그럼 저는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뭐 입시 아니 이제 시험이 끝나면 뭐 수제 맹목 앞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이번 학교 어땠나요? 뭐 중학교 교사 어땠나요? 어려웠다고 하나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개원했을 때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많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때 옛날에 뭐 90점 넘는 거 당연했지만 지금은 안 그런 학교도 많죠. 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사고 선호 현상에 조금 줄어든 건 맞죠. 그래서 A, B로 내야 된다. 옛날에 한빛 중에서 뭐 영어 어렵게 냈다가 막 학부모님들 항의하고 막 그런 적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A, B율이 압박값을 감소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내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2-2의 성적 잘 안 나와 애들이 전부 막 9점 맞다가 2- 와가지고 막 물론 쉽게 내는 학교도 있는데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80점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100점 나오다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쉽게 공부하다가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확 떨어지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수지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리되어 온 애들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 별별 하려면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분당과 난이도가 제가 개원했을 때는 난이도 계속 컸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되게 바람직한 거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수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보내려면 이런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올해 6월, 9월 아직 어머니도 관심이 크게 없으시겠지만은 지금 6월은 항상 어렵게 내고 9월은 내면서 이제 실전 수능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적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탐런으로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난이도가 좀 9월에 좀 쉽게 냈고 1등급 컷이 8점 초반대 정도 나옵니다. 예. 요즘 수능이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갈 때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2028년 수능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미적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확통인데 확률과 통계가 어렵게 나옵니다. 경우의 수. 지금 어릴 때 보통 초등학생들 뭐 경시대 보내보시고 이러면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다 나누고 쪼개고 그런 거를 많이 연습했던 아이들이 유리할 겁니다. 끈질기게 한 기준을 갖고 연습했던 애들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님이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 부정적 잔소리 이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어머님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얘기는 좀 줄여주셨으면 당연히 어렵죠. 욕이 절로 나오는데요. 저도 애들 키우면. 근데 그런 게 아니지만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지하는 사랑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고 뭐 시험 못 봤다고 타박하지 그런 부분 요즘 안 계시죠? 근데 어쨌든 자신감이 좀 없으세요. 우리 아이니까 어떻게 가요?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투로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실현적 기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이들한테도 너네 좋은 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너 곧다고 해서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거부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차분하게 화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불안해하셨으면 불안하죠. 어떻게 안 불안해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불안하지 마시라고. 너한테 관심 없다 이런 느낌을 주시도록 너를 믿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핸드폰 저는 핸드폰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 핸드폰을 뺏는 거는 애들이 요즘 장기이기 때문에 자기 장기 뺏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 핸드폰 장기를 뺏는 거는 내 몸에 뭔가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 다 넣으라고 해요. 절대 빼놓지 마라. 책상에도 놓지 마라. 저는 이건 되게 엄하게 합니다. 꺼내놓으면 빨리 넣어. 넣고 되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은 좋아 보이는데 말하면 좀 차가워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 다 애들 착해가지고 그래도 바로 넣어요. 그래서 핸드폰 절대 공부할 때는 꺼내놓지 않도록 하는데, 얘네들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지 쉽지 않으시죠? 저희 아이가 초4, 둘째가 초1인데 뭐 얘기는 아직 어려서 지금 얘기했어요. 너네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다, 저 뭐야 이거 와치다 없다 너네는. 이미 얘기했어. 물론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휴대폰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집중력을 방해하죠. 그래서 그 전자파도 그렇고 집중 방해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멍청해져요, 진짜로. 제 아들이 처음에 아기 때 이 틱이 좀 있어가지고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 봤을 때 지금 많이 다 좋아졌는데, 그 전자파, 그러니까 내시는 불균형이 상당히 안 좋다. 우리 아기 때 뭐 휴대폰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신경 불균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가져주시고 합의를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전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겠죠. 저도 뭐 그렇고요. 아까 하이텍 프리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아실 텐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인슈타인 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부터 좀 변하시길 바라고, 부모님이 애들 갔다 오는데 드라마 보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 같이 놀고 싶죠. 저는 그건 좀 치우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 대학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대학 가서 보시고 휴대폰 대신 좀 책을 읽는 우아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뭐 남편분이 피곤하다고 누워있지 마시고 같이 책을 좀 읽으십시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는 당연히 휴대폰 TV 없고 그냥 거실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도서관처럼 이렇게 주변에 제가 다 의도한 겁니다. 책만 봐요, 진짜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책만 봐요. 볼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저희가 하는 얘기들인데, 스터디 플랜을 꼭 쓰자.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주간 단위 일요일에 작성하고 이런 얘기들, 제가 뭐 어머님들한테 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지,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하면 돼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공부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 애들 보면은 답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3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수면의 체력, 수면은 이 정도만 자고 충분하다. 특히 이제 취침 계산, 이게 잘 안 되죠.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이런 생활적인 측면이라든가, 특히 좀 운동을 시켰을 합니다. 애들이 운동을 안 하는 애들이 좀 처져 있어요. 땀 안 하는 애들. 그런 거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운동을 좀 시켜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좀 이렇게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버리고 와가지고 학원 갔다 왔다 피곤하다 쉬고 이런 것 때문에 순 공부 시간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애들 얘기하면 놀래죠.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똥 쌀 때도 옆에 단어장이 있어서 똥 쌀 때도 단어 외웠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할 때 5시 반, 아침 7시까지 등교니까 어릴 때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셔틀버스 같은 타면. 그때 영어 듣고 강의 녹취록 듣고 그렇게 공부했다면 놀래요. 선생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 그렇게 했다. 그럼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딴 나라 얘기 같지만 저는 그래도 합니다. 끝까지. 부모님도 그렇게 공부하셨겠지만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어 이런 것도 지금 다 공부한 거 정답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잘 애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이제 비전과 급여 워라밸 이렇게 설명했었지, 행복하게 선생님들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되게 중요시하고 특히 경험도 많으시고 이 학군지에서 경험 많으신 분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관리, 이거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학원 친구 아카로 좀 관리하고요. 저희 학원에 블로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이버에 하이텍 수학 치시면 블로그에 저희가 커리큘럼, 강의 기획서 하면 다 계속 올려드립니다. 특히 수지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 그런 거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고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 애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어머님들께 매일매일 1일 알림장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출결, 과제, 성취도 결과, 뭐 보강, 피드백 이렇게 해서, 뭐 재원생도 아시겠지만은 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에 의존한 것이 아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화돼서 보강을 계속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기본 커리큘럼인데 저는 이제 반복을 강요하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면 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권이라면 제일 어려운 것들은 강남 기출이에요. 강남 기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커리큘럼 수능도 뭐 여기 패턴, 뭐 블랭크, 시대인재 교재들로 이렇게 난이도 올라가면서 기본 수능 개념이라든가 응용 개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 계획표라든가 저희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알림장 이렇게 뭐 시험 오늘 테스트 봤는데 이 점수 나왔고 과제 이거 나왔고 평가 이거고 진도 이거 나갔습니다. 의견 같은 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 수업 시간에 끝나고 받으실 수 있고, 특히 학생별 수업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 아이들이 오면은 질문 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번호를 여기다 적어서 질문을 풀어주고 있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오더노트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행 과제 번호, 여기에다가 숙제 안 한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써요. 자아 비판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써놓고 너 언제 나와서 공부할래? 이것들을 애들이 직접 적음으로써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수업 프로세스는 저희가 4시간 수업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면서 뭐 테스트를 먼저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지만 개인별 수업 파일을 작성해서 질문 문제 풀이를 하고, 질문이 끝나면은 테스트를 매일 봅니다. 매일 테스트 오답을 하고, 거기에 끝나면 이제 개념 설명하고 유형 설명하고요. 그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오답 노트, 뭐 과제 수행 노트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요게 이제 개인별로 학생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린 질문 번호 적어내면 오답 노트 만들어주고 있고, 요건 옛날 건데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 해봤길래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인지구 협업해가지고 여기 용인 수지지역 합류 있죠? 이게 저희 학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치랑 목동 시대인지들과 학생들과 함께 상위권 친구들은 같이 시험 보면서 자기 위치 확인하고 있고요. 테스트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학학원에서 해주는 거 학교 프린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여기 보면은 출처가 다 있죠. 요게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원 문제. 거기에 좀 비슷해 보이죠? 이거 어디 거? 이건 평가 문제죠. 요거는 밑에 강남 문제입니다. 뭐 숫자 바꿔 문제긴 한데, 다른 학교들도 수능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분당 낙생고 비슷하죠.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숙명여고. 이렇게, 예. 수능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대치동 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대비해주는 학원인지, 예, 그래서 원문제, 계산 변형 문제, 사고력 운용 문제 이렇게 해서 학교 프린트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학교 프린트만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알파, 강남 기출로 수학적인 체력을 높이고, 베타, 모의고사, 수능 기출 원문제로 역시 체력을 높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생 오답 노트 이렇게 준비해서 고등부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뭐 성적이 오르고 이런 건 어찌 보면 되게 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자랑을 잘 하기도 민망스러운 게 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모든 학생이 똑같이 가르쳐 오르지 않죠. 유지하는 친구도 있고 오르는 친구도 많이 있고 한데,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통 성실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이 떨어지는 않죠, 별로. 근데 뭐 문제에 대해서 그날 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날 막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애들이 꽤 많거든요.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대인지에서 받는 이 단순한 어떤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응용 개념들이에요.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선생님들은 맨날 유튜브 찾아보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야매라고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예, 그런 막 거리곱 이런 것도 옛날에 없었던 개념인데 요즘 많이 유행해가지고 막 푸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치동의 최신 흐름들을 항상 제가 유익 있게 따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면서 강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저희 수능 교재 너무 체계적이죠?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항상 교재에 신경 쓰고 있고요. 특히 논술 교재 같은 경우, 논술 교재는 로그인, 로그온을 제가 이름을 붙인 거긴 한데, 처음에 논술은 이제 쉬운 학교부터 해가지고 연대, 한양대, 어려운 학교, 의대 논술까지 이렇게 일관적으로 고3 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텍 프리즌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고, 좀 더 도와주신다면은 아예 큰 데로 그냥 해서 다 가둬놓고 1시까지 좀 잡아두고 있는 게 제 계획이, 잡아둘 수 있는 게 계획이에요. 겨울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등 정규 프로그램이고, 여기 교재랑 선생님들 공통수학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명회 예약 받으면서 그 과정 같은 것도 여쭤봤는데, 혹시 이제 의문이 있으시면 나가셔서 선생님들 아무나 붙잡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라든가 교재라든가 또 과목이라든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은 이제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특강 동작이 제일 좋아요. 약간 얇은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대1로 좀 진도 빼고 싶으신 특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도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도 이과에다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강 활용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개별 진도반입니다. 저희가 개별 진도반 수업은 뭐 3시간 수업은 4명, 4시간 수업은 6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똑같아요.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개별 교재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뭐 숙제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하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사서 모른 별표 칠하고, 틀린 거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고쳐서 세모, 또 틀리면 X표, 그래서 X표랑 별표를 같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끝나면 테스트를 매일 보고요. 그 테스트 오답을 한 다음에 개념 설명해주고 유형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과외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중등 저학년들 또는 뭐 중등 기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꼼꼼하게 잘 가고, 애들이 중등 수학은 설명 오래 안 걸려요. 지문 받아도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고등 기본을 개별로 하기엔 너무 시간이 벅차요. 그래서 고등 심화는 괜찮아요. 고등 심화는 지문 위주의 수업이니까. 그래서 중등 기본이나 고등 심화, 특히 이제 판서식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애들 좀 있거든요. 판서로 하면은 막 딴 생각하고 이런 애들은 개별 진도반이 좀 맞아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반 이건 이제 내신 대비, 지금 이제 2연 중에 정평균 쪽은 좀 내신이 빨리 보고요. 중1 같은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이제 해야 되죠. 중1 이제 첫 시험이 이제 기말이니까 한 달 정도, 저희가 내신 대비는 한 4주 전부터 선행을 스탑하고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3은 마지막 기말고사라서 2주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11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셋째 주에 내신이 시작되는데, 그거 끝나면 마지막 주가 고등부 개강이에요. 다 끝나버리면요.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이게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한다. 예비 고1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요 감마가 이제 위에 반, 베타가 중간 반, 알파가 세 번째 반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1월 13일 수능 날에 진규생, 재원생 모두 통틀어 해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으로 작년 수리지역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아, 내가 이걸로 봤는데 이 점수 나오구나, 이 등급 나오겠구나, 감을 가져요, 애들이. 학원에서 만든 문제들보다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님들도, 아, 이게 이 정도 학교 문제 이런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겨울방학 때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약간 교재는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다 투입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비고1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비고1 반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비고2 같은 고1도 오셨겠지만은 최훈 선생님이 탑반으로 해서 김용희 선생님, 황지현 선생님이 이렇게 수교해 주실 거고, 예비고3 이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까지 다 짜놨습니다. 휴가도 있고. 그래서 학사 일정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고1 반편성고사를 하는데 공통수학 1만 봅니다. 그래서 1회독 이상 공부한 예비고1들, 아직 공통수학 못 들어간 친구들은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선행에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알파반에 가야 됩니다. 알파반에 가야 되고, 그래도 기본전 한번 본 친구들은 시험을 봐서 시험 문제는 올해죠. 올해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서 볼 거고 2시간 볼 겁니다. 중간고사 60분, 기말고사 60분. 원래 시험은 50분이죠. 근데 아이들이 완성이 좀 안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 더 줄 거고요. 재원 신규생 다 합쳐서 11월 13일 날 볼 거고, 이게 신규생들은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돼도 다른 날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시험지 유출 안 되게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때 안 되면. 근데 애들 물어보니까 다 놀러 가라고 애들한테 너네 뭐 하냐니까 다 놀러 가고 계획을 세웠던데. 야, 이 계획을 미리 세웠어? 그랬는데 일단 또 싸우실 것 같아가지고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요때 보고요. 요 끝나면은 선생님들이 해제 강의 할 겁니다. 그래서 3시까지 보고 10분 쉬고 3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점수로 단순하게 끊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풀이 과정 다 봐요. 봐서 얘가 답이 틀렸는데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형에 딱 보이거든요. 문제 보면은 막 풀었는데 답을 못 낸 친구도 있어요. 아예 건들지 않은 친구도 있어.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 수학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높아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해서 수학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애들을 윗반에 오픈할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수준보다 점수 가지고 끊지 않고 다 협의해서 성향도 보고 점수도 보고 해서 결과를 편성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결과표는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수강료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항상 이제 숙제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걸 물으시는데 4시간 수업 받으면 4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혹시 있어요? 이게 원장님 네. 11월 달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예, 올해 11월. 일주일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죠? 들어오실 때? 들어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뭐. 네. 개별적으로 의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나가시면 다 저도 포함해서 선생님들 다 받아주실 거고, 벌써 1시간 40분이 지났어요. 저는 1시간 반으로 하늘라 했는데,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학원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